예, 이번 시간에는 제3과목 우연물의 성질과 취급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41번 나가죠. 자, 정린에 대한 그 설명인데, 예, 옳은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린은 우연물 몇 류냐? 예, 2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가연성 고체예요. 그래서 발화 방지를 위해서 염소산 칼륨과 함께 보관한다. 이게 틀린 거죠. 1류하고 2류는 같이 저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정린은 물과 전혀 반응을 안 하죠. 공기 중에 방치하면 자연 발화한다. 이거는 황린이 자연 발화하는 삼류연물이죠. 4번에 보면 산화제와 혼합한 경우 마찰이나 충격에 의해서 발화가 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린, 요놈은 화학식 우리가 P로 표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P4로 표기한 것은 황린이고, P로 표기한 건 정린이죠. 그래서 황린의 동소체,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지만 성질은 아주 전혀 다르죠. 그래서 황린을 갖다가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260도로 가열 냉각시키면 바로 정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황린하고 마찬가지로 연소 시에 오산화인이 발생한다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42번 가죠. 자, 42번은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 탱크 상호 간에 간격을 얼마를 둬야 되냐. 자, 옥내 저장 탱크에서 그 탱크를 갖다 저장할 경우 요 탱크 간의 요 간격 0.5m 이상이죠. 요 탱크하고 요 벽면도 마찬가지로 0.5m 이상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1번이죠. 그래서 요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 탱크 상호 간의 거리 0.5m 이상, 탱크하고 탱크 전용체의 요 벽과의 거리 0.5m 이상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43번은 주유 취급소의 요 고정 주유 설비는 도로 경계선하고 몇 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냐. 자, 여러분 고정 주유 설비. 네, 여러분 고정 급유 설비 있죠. 그래서 이 고정 주유 설비를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의 그 연료통에다가 주유하는 걸 우리가 고정 주유 설비라고 하고, 고정 급유 설비는 요 탱크롤이 있죠. 이 탱크롤에다가 석유류를 갖다가 주입하는 거, 요거 우리가 급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정 주유 설비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데 보면 주유 설비가 있는데 이게 도로 경계선하고 얼마 이상 떨어져야 되냐? 4m 이상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죠. 그래서 이 고정 주유 설비의 요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 경계선까지는 4m 이상 거리 유지. 그다음에 부지 경계선이나 그다음에 담, 건축물의 요 벽까지는 2m 이상인데 벽에 창문이 없을 경우에는 1m 이상. 그다음 고정 급유 설비죠. 그래서 고정 급유 설비도 마찬가지로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 경계선 및 여기 담까지는 요건 1m 이상. 근데 건축물의 벽까지는 2m 이상인데 계고부가 없는 벽은 1m 이상. 꼭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44번 가죠. 자, 44번은 요 인화칼슘. 인이 P죠. 인하고 화합한 칼슘. CA죠. 그래서 요건 CA3, P2죠. 요게 인화칼슘이에요.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적갈색의 괴상고체,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물질 맞죠? 이거 삼류연물의 금수성이에요. 또 연소해서 불연성의 요 포스핀 가스를 만난다. 자, 요게 물하고 반응하면 여기서 포스핀 기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연소해서 포스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포스핀 기체가 나오는 거죠. 상온에서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비교적 안정하다. 다음 45번 가죠. 자, 45번은 요 칼륨하고 요 나트륨 둘 다 보면은 둘 다 그 금속이죠. 즉 경금속이에요. 그래서 K도 플러스 1가고 나트륨도 양이온 1가죠. 둘 다 성질이 비슷해서 이거 다 석유 속에 보관하죠. 금수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보다 비중값이 작은 경금속 맞고요. 수분과 반응하면 당연히 금속은 수분하고 물하고 반응이 되면 가연성 기체인 수소를 발생한다고 그랬죠. 또 금속이 산하고 반응을 해도 마찬가지로 수소 기체 발생한다는 거. 광택이 있는 물은 금속 맞고요. 여기는 지정 수량이 50kg라고 했는데 칼륨 나트륨은 지정 수량이 10kg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삼류연물 지정 수량 있죠. 삼류는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에서 칼라, 알알. 그 다음에 황린이죠. 그 다음에 알카리 금속 및 알카리 토금속, 유기 금속 화합물,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합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이죠. 그래서 이건 1253. 칼라알알이 10kg, 황린이 20kg, 알유가 50kg, 금칼이 300kg죠. 그래서 요 칼륨하고 나트륨은 지정 수량이 10kg가 되는 거죠. 46번. 자, 인류연물에 해당되는 걸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인류는 암기할 때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아염과 무죠. 그 다음에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그 다음에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죠. 그래서 인류연물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예요. 여기 염소산 칼륨이 있죠? 이게 바로 염소산 염류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지정수량이 1호천. 이거 꼭 암기하세요. 100kg, 500kg, 1000kg.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수산화 칼륨이니까 수산화 칼륨. 이거 KOH죠? 이건 우연물이 아니에요. 그냥 그 비우연물이죠. 유독물이죠. 요드와 칼륨. 요 KI를 갖다가 요드와 칼륨이라고 하죠. 수소화 칼륨. 수소하고 결합된 칼륨. 수소화 칼륨. 이건 삼류연물이죠. 그게 어디에 들어가요? 금속의 수소화물에 들어가죠. 그럼 47번 가죠. 자, 47번은 제1류연물이죠. 그다음에 조해성이 있으면서 흑색 화약의 원료. 자, 흑색 화약이라는 것은 요 질산 칼륨 있죠? KNO3. 요 놈하고 황가루, 그다음에 숯가루를 섞어 놓은 거예요. 일정 비율로. 그래서 요 흑색 화약의 원료, 요게 바로 인류연물이죠. 질산 칼륨.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질산 칼륨은 제1류연물의 산화성 고체인데 질산 칼륨에다가 숯가루, 유황가루 혼합을 해서 흑색 화약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 또 열분해하면 산소 발생.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48번 가죠. 자, 48번은 집이나 헝겊, 다른 물질과 적셔서 대량으로 쌓아두었을 때 자연발화의 그 위험이 가장 높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발화가 가장 높은 것이 사료연물의 동식물 유류는 건성류, 그 다음에 반건성류, 불건성류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요드 값에 따라 나누는데요. 요 불건성류는 100 이하, 반건성류는 100에서 130 이하, 건성류는 130 이상이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요드 값에 따라서 요 동식물류는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나눈다는 거. 자, 건성류는요, 아마인류, 들기름, 오동기름, 해바라기 기름, 정어리 기름에서 아들이 오해를 하면 정내미가 떨어진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반건성류는요, 옥수수 기름, 쌀겨 기름, 여기 참 오동기름 있죠, 이거. 오동기름을 우리가 동류라고 돼요, 동류. 오동기름. 자, 옥살콩, 콩기름, 청어기름, 채종류, 옥살콩, 청채면, 면실류, 그 다음에 참기름이죠. 그 다음에 불건성류, 돈지, 돼지기름, 그 다음에 우지, 소기름이죠. 도누고, 고래기름, 그 다음에 올리브기름, 피마자유, 땅콩기름, 팜유, 야자유, 이게 바로 불건성류죠. 근데 요 자연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물질은 요 건성류예요. 이게 자연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성류를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여기 동류 있죠? 이 동류가 오동기름이죠, 오동기름.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건성류. 자, 야자유는 어디에 들어가요? 야자유는 여기 있죠? 불건성류에 들어가요. 이건 불건성류. 그 다음에 올리브기름. 자, 올리브기름. 불건성류죠? 자, 피마자유. 마찬가지로 불건성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드 값에 따른 동식물의 분류. 이건 여러분, 2차 실기 시험에서도 종종 나오니까 여러분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49번. 사물의 니트로글리세린이 고온에서 열분해했을 때 발생되는 요 가스의 총 몰수. 자, 글리세린. 자, 이 글리세린이 C3H5. 이게 OH가, 이게 3개죠. 그래서 이게 글리세린이죠. 근데 여기 니트로글리세린. 요 놈은 C 3개, H가 5개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H가 빠져나가고 NO2가 들어온 거죠. 여기로 O가 그대로 있고 H가 빠지고 NO2가 들어온 거예요. 요게 3개죠. 그래서 요게 요게 니트로기잖아요. 요게 글리세린이죠. 자, 문제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이 몇 몰? 4몰이 열분해하는 거죠. 4몰이 열분해요. 자, 4몰에 열분해하면 생성되는 물질은 암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요. 이물질산. 이물질산. 그래서 이는 이산화탄소 CO2를 의미하는 거고, 물은 H2O죠. 질은 질소, 산은 산소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계수만 맞춰주면 되겠죠, 계수. 몰수가 서로 같아야 되죠. 자, 여기 탄소가 몇 개? 12개죠? 자, 12개면 여기 탄소가 반응 전후 같으려면 여기 12가 들어가야 되죠. 12몰의 CO2. 그 다음에 수소를 맞춰주면 되겠죠? 자, 수소가 여기 5개. 그 5, 4, 20, 20개죠? 그럼 여기 10이 들어가야 되겠죠, 10. 그 다음에 질소가 여기 3개. 여기 4에서 12. 그럼 여기 6몰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산소만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거죠? 자, 산소는 여기가 안에, 가로 안에 3개. 여기 3이니까 3, 3은 9. 4, 9, 36. 36개가 돼야 되겠네요. 산소가. 자, 그럼 산소가 여기 24개 있고, 여기 10개. 34개가 있죠. 그럼 여기 2개 있으면 그대로 맞네요. 여기 계수를 해줄 필요가 없네요. 그럼 산소 36개 맞잖아요, 여기. 그래서 총 생성되는 몰수를 보면, 여기
이산화탄소 2몰이죠. 자, 12몰. 그 다음에 질소 6몰이죠. 산소 1몰. 물 10몰이죠. 다 더하면 돼요. 12 플러스 10 플러스 6 플러스 1. 그리고 요게 26, 7, 29몰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여러분이 화학 반응식에서 요 앞에 있는 요 개수가 이게 몰이라는 뜻이에요. 몰. 여기 안 써 있는 건 1이에요. 다음 49번 가죠. 50번이죠, 50번. 자, 50번은 물과 반응을 했을 때 가연성 가스의 종류가 나머지 셋하고 다른 거. 자, 1번 보면 탄화 리튬이에요. 탄소하고 리튬하고 화합된 거죠. 탄소하고 요 리튬. 그래서 요건 리튬이 Li2C2가 바로 탄화 리튬이에요. 다음 2번은 탄화 마그네슘이죠. 탄소하고 마그네슘. 요건 MgC2죠. 탄화 마그네슘. 3번은 탄화 칼슘.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거 CaC2. 4번은 탄화 알루미늄. Al4C3죠. 보시면 여기 탄소 있죠? 다 C2예요. 이게 물과 반응하면 C2가 있기 때문에 C2H2 아세틸렌 나와요. 요놈만 C가 3개죠. 그래서 요거는 메탄이 나온다는 거. 암기를 해놓는 게 좋죠. 2차 실기에 가면 최소한 요 탄화알루미늄 물과의 반응식, 요 3번에 탄화칼슘 물과의 반응식 두 가지는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탄화알루미늄은 메탄 기체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아세틸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51번 가죠. 자, 51번은 트리니트로페놀의 성질. 트리니트로페놀. 그래서 이건 우리가 TNP라고 우리가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피크르산 또는 TNP, 트리니트로페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트리라는 것은 우리 화학에서 용어가 3개라는 뜻이에요. 니트로긴은 NO2죠. 자, 페놀은 벤젠 고리에서 OH, 수소 하나가 OH로 바뀐 게 페놀이에요. 그래서 페놀은 C가 6개, H가 5개, OH. 요게 페놀이에요. 그러면 요 페놀이 이러한 구조식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수소를 밀어내고 NO2가 들어간 거죠. 여기도 수소 밀어내고 NO2가 된 거죠. 여기도 수소 밀어내고 NO2가 된 거죠. 그래서 니트로기가 하나, 둘, 셋. 트리죠, 트리. 3개. 뭐가 니트로기가 어디에서 유도된 거예요? 페놀에서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트리니트로페놀이라고 그래요. TNP. 자, 틀린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틀린 거. 자, 폭발에 대비해서 철이나 구리로 만든 용기는 우연물은 안 써요. 왜 그러냐면 폭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절대 우연물은 철이나 요 구리로 된 그런 물질을 잘 안 쓰고, 사류는 괜찮아요. 사류는. 그러니까 다른 그 인류에서 사류 빼고는 철이나 구리하고 반응할 염려가 크죠. 그래서 요 피크르산, 요걸 그 TNP라고도 하는데, 요거 우리 트리니트로페놀. 그래서 요건 페놀에다가 황산을 작용시켜서 다시
질산으로 니트로한다. 이게 페놀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3몰의 HONO2. 이게 질산이잖아요. HNO3. 요런 걸 갖다 반응을 시키는데 탈수하기 위해서 진한 황산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니트로화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TNT가 나오는 거죠. TNP, 트리니트로페놀이 나오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3몰에. 그래서 여러분, 이 트리니트로페놀의 구조식 2차 실기시험에서 쓰라고도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열분의 반응식도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52번 가죠. 자, 52번은 제1석유류 저장 취급 장소에서 이 정전기 방지 대책이 아닌 거 찾는 거죠. 자, 습도, 상대 습도 70% 이상 유지하는 거 맞죠? 주위를 갖다가 주위에 있는 공기를 이온화시키는 거.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여기 습도를 낮춘다. 이게 틀린 거죠. 습도는 높이면 정전기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 계절, 여름하고 겨울을 생각하시면 되죠. 여름은 습도가 높죠. 겨울은 건조하죠. 그래서 정전기는, 여름에 이 정전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습도가 높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 정전기가 아주 많죠. 건조하기 때문에. 즉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 방지 대책, 접지한다, 공기를 이온화한다, 상대 습도 70% 이상 유지, 그다음에 도체 재료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석유류 같은 거 배관을 통해서 그 주입을 할 때는 유속을 느리게 해주면 좋죠. 다음에 53번 가죠. 자, 53번은 오염물의 취급 소비에 관한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분사 도장, 페인트 작업하는 거죠. 분사 도장 작업은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거 맞고, 버너를 사용할 경우에는 역화 방지해야 되죠. 반드시 규격 용기를 사용할 것. 소비하는 데는 규격 용기 사용하라는 법 없어요.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54번 가죠. 사류 오염물 중에서 1석유류란 1기압에서 인화점이 몇 도씨 이하냐. 자, 여러분이 사류 오염물 있죠? 자, 사류 오염물은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그 다음에 4석유류, 동식물 유류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1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이에요. 2석유류는 21도씨에서 70도씨 미만, 3석유류는 70도씨에서 200도씨 미만, 4석유류는 200도씨에서 250도씨 미만이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1석유류니까 21도씨 미만.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류오염물의 구분은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특수인화물은 일단 발화점이 100도 이하이고 인화점이 영하 20도 이하이고 B점이 40도 이하인 거. 1석유류는 인화점 21도 미만, 알코올류는 C3에서 C3까지 포화일가 알코올, 변성 알코올 포함하죠. 그래서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 알코올까지가 알코올류에 해당. 2석유류는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 3석유류 70도 이상 200도 미만, 4석유류 200도 이상 250도 미만이죠. 다음에 55번 가죠. 탱크의 용량 산정 방법 중 옳은 거를 찾는 거죠. 자, 여러분 탱크가 여기 있으면, 자, 여기 오염물 탱크가 있으면, 여기에 액체를 갖다 채울 때, 요 위에는 항상 비워놓죠, 이렇게. 이렇게 비워놓는 걸 우리가 안전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전공간은 일반적인 탱크는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죠.
근데 안반 탱크 있죠? 안반 탱크는 요 지하에서 용출되는 요 7일간, 일주일간 지하수의 양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의 100분의 1. 둘 계산해서 값이 큰 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요 탱크의 용량은 이 전체가 내용적이죠. 여기서 공간 용적을 빼준 거예요. 그래서 1번이 가장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거. 그래서 이 공간 용적은 일반적으로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죠. 내용적에. 그래서 이 안반 탱크는 7일간의 지하 수양하고 내용적의 100분의 1 용적 중에서 요 큰 값을 갖다 기준으로 한다는 거. 다음 57번 가죠. 자, 오염물 주유 취급소하고 요 주유 중 엔진 정지 게시판의 요 바탕색. 자, 오염물 주유 취급소는요. 여기에 오염물 주유 취급소. 요거는 바탕은 백색이고 그다음에 요 문자는 흑색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주유 중 엔진 정지는 여러분이 주유소 가면 이렇게 써 있죠. 요 주유 중 엔진 정지. 그래서 요거 바탕은 황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문자는 흑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탕은 둘 다 공통 백색이죠. 바탕 문자는 흑색. 근데 여기는 뭘 물어봤냐? 제가 이거 거꾸로 했네요. 요 주유 중 엔진 정지는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 맞죠? 바탕색, 요 오염물 주유 취급소는 백색. 주유 중 엔진 정지는 바탕이 황색이죠. 그래서 백색, 황색.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기염금, 화기주의는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한다는 거. 물기염금, 물은 청색이니까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에 57번 가죠. 자, 57번은 과산화수소의 농도에 따른 물리적 성질인데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는 H2O2 육류오염물이죠. 그래서 보시면 답이 금방 나와요. 여기 보면 농도와 무관하다는 거죠.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농도하고 아주 밀접해요. 여기 보면 또 농도와 무관하게 밀도는 일정하나 끓는 점, 녹는 점은 달라진다. 농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여기도 또 틀렸어요. 농도와 무관하게 끓는 점, 녹는 점 일정하나 밀도는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4번이 딱 보시면 여기 농도에 따라서 밀도, 끓는 점, 녹는 점이 각각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 육류오염물 분해 시에는 발생기 산소 나온다는 거. 분해 안정돼 인산하고 요산. 저장할 때 저장용기는 막에 있는 구멍에 막에에 구멍이 있는 그 막에를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히드라진하고는 폭발력으로 반응을 하죠. 그다음에 이 과산화수소는 36 중량 % 이상만 오염물에 해당이 되죠. 다음에 58번 가죠. 자, 58번은 삼황아인. 삼황아인은 황이 3개라는 거죠. 삼황아인이니까 P4S3 삼황아인. 그 다음에 5황아인, 황이 5개라는 거죠. P2S5 이게 5황아린. 이건 3황아린이죠. 자, 연소할 때 보면 S가 있으니까 산소하고 반응해서 SO2가 되죠. 자, 여기 P가 있으니까 이놈이 산소하고 반응하면
P2, O5, O산화인이 나오죠. EP하고 2분의 5, 여기 5 들어가야 되겠네요. 5, 2, 4. 그래서 황하고 요 인이 있으니까 생성되는 물질 O2하고 오산화인 해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9번 가죠. 자, 59번은 디에틸에테르. 자, 에틸이 두 개라는 거죠. D니까. 우리 화학에서 이 화학에서 모노는 한 개고요. 화학에서 우리가 D라고 하는 건 두 개. 그 다음에 트리라고 하는 것은 세 개. 그 다음에 이 테트라라고 있죠? 테트라. 이거는 화학에서 우리가 네 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D니까 여기 D. 디에틸에테르. D, 에틸. 에테르죠? 그래서 D는 여기 두 개라는 뜻이고요. 여기 에틸은 C가 두 개고 H가 5개를 우리가 에틸기라고 하죠. 에테르라는 건 어떤 기에다가 가운데 산소 있고 어떤 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산소가 들어가고 여기 어떤 레디칼이죠. 기. 여기도 어떤 기가 들어간 거죠. 이게 바로 디에틸 에테르예요. 그래서 이게 사류의 그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되는데 과산화물을 갖다가 검출할 때 검출하는 시약이 요 KI죠. 10%. 요오드와 칼륨. 요걸 넣었을 때 1분 이내에 황색으로 변하면 과산화물이 생성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정색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그 시약, 검출 시약이죠. 이 검출 시약을 집어넣었을 때 일정한 색깔을 띠는 거, 이걸 우리가 정색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오드와 칼륨, 요놈을 집어넣었을 때 황색을 띠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 다음 60번 가죠. 자, 60번은 세 개의 이성질체. 자, 분자식은 같은데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톨루엔 있죠? 톨루엔. 자, 벤젠고리에 여기 수소 하나 밀어내고 메틸이 들어간 것이 톨루엔이죠. 그래서 톨루엔은 C가 6개고 H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여기 CH3. 이게 톨루엔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톨루엔에서 수소를 하나 밀어내고 메틸기 들어온 거, 이걸 우리가 크실렌 또는 자이렌 또는 키실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C가 6개, H가 하나, 둘, 셋, 4개죠. CH3가 2개예요. 자, 요 크실렌은 여기에 있으면 요게 올소 크실렌, CH3가 여기로 들어가면 메타 크실렌, 여기로 들어가면 파라 크실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있는 거면 여기 오르토 크실렌, 두 번째에 들어가면 메타 크실렌, 세 번째에 들어가면 파라 크실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그 이성질체가 그 존재하는 물질은 요 크실렌, 자이렌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실렌도 이건 사류연물이죠. 사류연물에 이석유리에 들어가죠. 이석유리.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